지난달 26일 20대 여성 살해범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만 23살 전유정으로 수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시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6월부터 4,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모범과 대형은 7,500원으로 올랐고 심야 할증도 1시간 당겨진 밤 11시부터로 조정됐습니다. 동백섬 앞바다를 매립해 개발하는 운촌마리나 개발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달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인정돼 신상 정보 공개 판단을 내렸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은 만 23살 정유정 씨입니다. 1일 개최된 강력범 신상공개 결정위원회는 정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죄 중대성과 잔혹성이 인정되고 유사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정 씨는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큰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일대에 유기하다 검거됐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집으로 찾아갔고 범행 당시 중고 교복까지 구입해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집과 마트를 방문해 증거인멸 도구 등을 챙겼습니다. 아침이지 옆에가 아침 6시 쓰레기 안에 드러내서 검사도 하고. 검거 당시 정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수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신 유기 당시 실종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과 지갑, 휴대전화 등을 함께 버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시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산업이 주요 산업인 부산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연일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서 주요 설비들이 설계도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상황 시에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오염수를 채취해 분석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 또 방류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성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야당에서 연일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정의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울산시당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투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양국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상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핵오염수 시탈전 보고서를 폐기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상 투기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이날 일본 총영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 했던 계획도 있었지만 영사관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제3당을 상대로 심각한 외교 결례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부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영남권 규탄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걸린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여야 정쟁의 불쏘시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는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후쿠시마 괴담 정치 중단,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후쿠시마 괴담 정치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우리 수산업계를 지키고 부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막고 있는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부산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부산시 의원과 구군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백섬 앞바다를 메워 개발하는 운촌마리나 개발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해운대구 의회 등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해운대구 의회 의원 등은 동백섬 운촌항 일대 해안을 매립하고 방파제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운촌항 입구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백섬 운촌항 일대는 해수부가 2014년 해운대 거점 마리나 항만 조성 지역으로 선정해 2015년 산미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해수부와 산미 컨소시엄이 운촌항 일대 마리나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최근 민간 사업자가 해수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해 운촌마리나 개발 사업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난개발 우려와 사업자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는 전 국민의 소유물이 되어야 되고 또 주인이 바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보존해 있다고 봅니다. 해운대를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는 소중한 낭만이에요. 해운대가 개발이 돼서 이제 물길들이 다 막혔는데 이곳으로 운천항을 통해서 바다로 이 물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곳을 방파제를 쌓고 매립을 해서 해양 레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헌신한 의료진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완화된 가운데 박 시장은 부산 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부산 의료원은 지난 2020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한 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부산시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습니다. 방문 현장에서 박 시장은 소중한 일상회복의 시작은 시민의 협조에 더해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해 공공의료 대응체계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청 등대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1일 철거됐습니다. 부산시청 등대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777일간 자리를 지키며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청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시민은 총 28만 1,709명이며 이 중 2만 5,49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1,000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료를 1,000원 인상하고 모범, 대형택시의 경우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올렸습니다. 심야 할증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당겨졌는데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은 30%로 10% 올랐고 나머지 시간은 20%로 이전과 같습니다. 부산시는 물가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 적자가 심각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기본료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한편 인근 경남도 10일부터 기본료를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해운대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인데요. 얼마 전 센텀 이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죠. 특구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근거가 마련됐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미애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부산시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센텀 이지구에 도심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5개 광고물 관련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등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진구울 이현승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중 분석 전문 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또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중구 용도구 황보승희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내 콘텐츠 전문가들과 함께 K콘텐츠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K콘텐츠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연내에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인데요.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8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동 성명문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정체성 그리고 균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지방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일 오전 9시쯤 기장군 기장읍의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을 하던 40대의 시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불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60여 명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